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세상담센터 세한남 이도헌 조사관입니다. 네, 드디어 4차 댓글 답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용근로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금액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이 보전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2020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100만 원이고요. 2020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100만 원을 수령하고 2019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금 50만 원, 총 150만 원을 수령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이 귀속 기준으로 차감을 해줘야 합니다. 네, 이 경우는 2020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인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차감을 해줘야 되고요. 네, 나머지 50만 원은 2019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연도 중에 휴직을 해서 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조금이라도 받으셨다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자, 만약 이 휴직으로 인해서 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면 연말정산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2020년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있다면 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죠. 자,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요, 이 해당 지원금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100만 원 중 9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100만 원에서 90만 원을 차감한 10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취약 전 아동을 위해서 이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즉, 이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공부방은 이 교육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발달재활 서비스 기관을 말합니다. 자, 따라서 해당 치료센터가 발달재활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이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하셔야만
이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시퇴거자에 대한 인적공제나 기타 다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요, 이 연말정산할 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라는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시퇴거자에 대한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매년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4차 댓글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5차 댓글 답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